나는 그날 사무실에서 돌아오자마자 현관에서 그들의 신발을 보았다. 아내의 하이힐과 남자의 구두, 익숙한 브랜드. 문을 열자마자 침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나를 찔렀다. 너 같은 놈은 영원히 모를 거야. 바보처럼 일만 하니까. 아내의 목소리였다. 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어 영원히 새겨졌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 인생의 절반을 바친 여자가 내 가장 가까운 동료와 함께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나는 문밖에서 멈췄다. 움직일 수 없었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알았으니까. 소리를 지르면 모든 게 끝난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몇 달째였을 테고 나는 그저 바보였다.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 아내의 갑작스러운 야근, 그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하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집을 나와 거리로 나섰다. 비가 오는 서울거리에서 나는 혼자 서 있었다. 왜 나일까? 왜 나를 이렇게 짓밟아야 할까?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아내, 지은이와 그 남자, 민준. 민준은 내 상사였다. 회사에서 나를 키워준 사람, 믿었던 사람. 지은이는 대학 때부터 함께한 여자,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지만 그들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민주는 나를 회사에서 밀어내기 위해 지은이를 이용했다. 최근 프로젝트에서 내가 실수한 척 조작된 보고서, 그게 민준의 짓이었다. 지은이는 그걸 알면서도 웃었다. 그놈은 이제 끝났어. 그 말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었다. 죽고 싶었다. 정말로.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차가 다가올 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끝날 텐데.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더 자유로워질 테고 나의 고통은 잊힐 테니까. 그래서 살기로 했다.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했다. 지은이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수고해.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 했다. 민준도 사무실에서 나를 보며 웃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쉬어. 그 미소 뒤에 숨긴 비웃음을 나는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지은이가 요리를 하며 물었다. 오늘 어땠어? 나는 대답했다. 평소처럼. 하지만 내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왜 그녀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 그건 핑계다. 그녀는 민준의 돈과 지위를 원했다. 회사에서 민준은 승승장구 중이었고 나는 그 아래서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모든 걸 빼앗을 생각을 시작했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그냥 지켜봤다. 그들의 메시지, 이메일, 나는 몰래 확인했다.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앱을 다운받아 설치했다. 쉽지 않았다. 손이 떨렸지만 했다. 그들의 대화는 역겨웠다. 그놈은 의심 안 해. 바보니까 그 말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참아. 아직 때가 아니야. 직장에서 민준의 지시를 따랐다.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마무지며 그의 신임을 유지했다. 지은이와의 밤도 변함없었다. 그녀가 안겨올 때 나는 속으로 메스꺼움을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왜냐하면 복수는 충동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계획이 필요했다.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민주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적이 있었다. 지은이는 과거에 불법 약물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모았다. 정보는 무기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은 차가워졌다.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안 했다. 혼자였다. 밤마다 꿈에서 그들의 웃음을 봤다. 깨어나서 이를 갈았다. 왜 나일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나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봤다. 모두가 고통을 안고 사는 듯 했다. 나도 그중 하나일 뿐 하지만 나는 다를 거다. 그들을 무너뜨릴 거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웃었다. 하지만 내 눈은 달라졌다. 지은이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알게 될 거야. 복수는 시작됐다. 아직 그녀는 몰랐다. 나는 여전히 집에 돌아왔다. 지은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오늘도 늦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을 느꼈다. 내가 변한 걸 느꼈을까? 아니, 그냥 착각일 테다. 나는 앉아서 밥을 먹었다. 대화는 일상적이었다. 회사 일 어때? 바빠, 그게 다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달랐다. 매 순간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릴 때 그녀가 슬쩍 확인하는 모습. 민준과의 메시지일 테다. 나는 이미 그 내용을 알았다. 앱 덕분에.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곁에서 자는 동안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그녀를 사랑했을까?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그녀의 미소에 빠졌던 나의 결혼 후,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우리. 하지만 이제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선택했다. 돈 때문. 지위 때문. 아니, 더 깊었다. 그녀는 나를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대화에서 나온 말들. 그놈은 재미없어.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은 연료가 됐다. 직장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상사였다. 이 프로젝트 잘 마무지자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떠올렸다. 회사 자금 유용.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사무실 컴퓨터에 몰래 접근했다. 위험했다. CCTV가 있었지만 나는 시간을 계산했다. 점심시간, 모두 나간 틈에 파일을 복사했다. 손이 땀으로 젖었다. 잡히면 끝이야. 하지만 잡히지 않았다. 그 증거는 내 클라우드에 저장됐다. 집에서 지은이를 봤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주말에 여행 갈까? 나는 대답했다. 좋아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민준과 갈 텐데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았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떠난 주말에 집을 뒤졌다. 그녀의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 민준의 핸드라이팅. 너 없인 못 살아. 역겨웠다. 하지만 나는 태우지 않았다. 사진 찍어 보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친구 한 명이 물었다.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나는 웃었다.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야 했다. 왜? 도와달라고 하면 그들은 동정할 테고 나는 약자가 된다. 하지만 나는 약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강해져야 했다. 매일 아침 러닝을 했다. 몸을 단련했다. 정신도. 어느 날 지은이가 울면서 왔다. 민준이랑 싸웠어. 그녀는 나에게 털어놨다. 아니, 민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스트레스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싸움 내용. 메시지로 봤다. 민준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웃음이 나왔다. 속으로. 이미 균열이 생겼군 하지만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이 그녀를 안아줬다. 그 순간 내 가슴은 메말랐다. 사랑은 없었다. 오직 계산뿐. 나는 복수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더 기다려야 했다. 그들의 약점을 더 모아야 했다. 민준의 자금 유용은 회사 감사에서 드러날 수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를 준비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다. 지은이에 대해서는 그녀의 과거, 약물, 그녀가 숨긴 비밀. 나는 그 증인을 찾기 시작했다.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조심스럽게. 밤마다 독백이 길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의 잘못인데 왜 내가 고통받아? 하지만 답은 명확했다. 세상이 그렇다. 약한 자는 짓밟힌다. 그래서 강해져야 한다. 복수는 나를 구할 유일한 길. 하지만 그 길은 어두웠다. 때때로 지은이를 볼 때 옛 감정이 스쳤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녀의 배신을 떠올리면 2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웃었다. 하지만 내 눈은 죽어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아직. 이제 나는 깨달았다. 침묵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나의 고통은 깊어질 뿐이. 지은이가 웃으며 민준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 문밖에서. 그놈은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이 나를 바꿨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그들을 무너뜨려야 해. 내 손으로. 내 마음은 변형됐다. 과거에 나는 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착함은 약점이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는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계획이 떠올랐다. 민준의 자금 유용. 나는 증거를 정리했다. 회사 내부 감사팀에 익명 메일.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아직. 타이밍을 기다렸다. 지은이에 대해서는 그녀의 과거 약물. 옛 친구로부터 증언을 얻었다. 녹음했다. 지은이가 그때 마약했어. 그 친구는 모르게. 직장에서 민준을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너 덕분에 프로젝트 성공했어. 그의 칭찬은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마워했다. 표면상.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나를 이용했듯 나도 이용할 거야. 지은이와의 밤은 더 힘들어졌다. 그녀가 안겨올 때 나는 그녀를 밀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민준과 싸운 후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털어놨다. 조금씩.
상사가 스트레스 줘. 나는 알면서도 힘들겠네. 라고 했다. 내 생각은 어두워졌다. 복수는 정의야. 그들은 나를 파괴했어.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이게 정말 나일까? 밤의 꿈에서 그들을 죽이는 꿈을 꿨다. 깨어나서 후회했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두려움. 내가 괴물이 돼 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준의 약점을 이용해 회사에서 그를 고립시켰다. 동료들에게 슬쩍 흘렸다. 민준 씨, 요즘 이상해. 증거 없이.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지은이에 대해서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접근했다. 지은이 괜찮아. 그들은 말했다. 민준과 가까워진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녹음했다. 나중에 이용할.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다. 너 변했어?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의심했다. 그 의심이 나를 자극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나는 그녀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민준과의 관계를 자극했다. 상사랑 가까워. 그녀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내 마음의 변형은 깊어졌다. 임랭은 약자의 무기야. 하지만 이제 공격할 때 나는 법을 공부했다. 불륜, 횡령.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익명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해? 그 지식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3달째.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민준이 다른 여자를 만난 걸 지은이가 알았다. 그녀는 울었다. 나에게. 왜 나한테 이러지?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야. 복수는 이제 불가피했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내 영혼의 일부가 죽어갔다. 복수가 시작됐다. 음엠희. 나는 민준의 횡령 증거를 회사 감사팀에 보냈다. 익명으로. 그날 사무실은 소란스러웠다. 민준이 호출됐다. 그는 창백했다. 나를 봤지만 의심하지 않았다. 왜? 내가 도와준 척했으니까. 무슨 일 있어? 그는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집에서 지은이는 불안했다. 민준이 문제 생겼대.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놀란 척했다. 정말, 하지만 속으로는 내 차례야. 나는 그녀의 과거 약물 증언을 경찰에 제보했다. 익명. 그녀의 이름으로. 곧 그녀는 조사를 받았다. 과거 일인데 왜? 그녀는 울었다. 나에게.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질 거야. 내 마음은 갈등했다. 이게 맞아. 그녀의 눈물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배신을 떠올렸다. 내가 나를 버렸어. 이 복수는 계속됐다. 나는 민준의 다른 약점, 불륜 사진을 그의 아내에게 보냈다. 익명. 그의 가정이 무너졌다. 그는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지은이는 점점 무너졌다. 누가 이러는 거야? 그녀는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 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너잖아. 그 말에 나는 차갑게 웃었다. 왜 나일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인성은 사라져갔다. 밤에 혼자 생각했다. 나는 괴물이 됐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고통이 나를 채웠다.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지은이는 직장을 잃었다. 약물 과거 때문에.
하지만 위험했다.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너였어.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똑똑했다.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긴장됐다. 내 계획이 드러날까봐. 내 독백은 깊어졌다. 복수는 나를 파괴해. 하지만 그만둘 수 없어. 긴장감이 고조됐다. 민준이 나를 추적했다. 증거 있어. 그는 말했다. 나는 차갑게 대응했다. 증거라면 그는 지은이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너가 해킹했어. 심장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증명해봐. 그는 화를 냈다. 너 미쳤어. 지은이는 도망쳤다. 나에게. 도와줘.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내가 한 짓이야.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용서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의 배신이 너무 컸다. 나는 반격했다. 민준의 다른 범죄, 세금 탈루를 제보했다. 그는 체포됐다. 지은이는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방문했다. 왜?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알잖아. 내 영혼은 피폐해졌다. 이게 복수야? 아니, 파괴야. 하지만 만족감이 들었다. 동시에 공허. 민준의 재판에서 증언했다. 모르는 일이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위험했다. 그는 출소 후 복수할 테다. 내 독백, 나는 잃었어. 모든 걸 감정이 폭발했다. 모든 게 끝났다. 민준은 감옥에, 지은이는 미쳐갔다. 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그들의 고통이 나를 채웠지만 이제 공허했다. 이게 승리인가?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나는 아직 인간인가?